안녕하세요. 필리핀에서 살아가는 기쁨, 필살기 채널의 최 선생입니다. 저도 관광객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처음 앙헬레스에 놀러 온 것이 2004년이니까 거의 20년 전의 일이네요. 필리핀에 놀러 다니기 시작한 것은 2002년부터였는데 어느 날 한 영국인이 제게 앙헬레스라는 곳이 있으니 골프 좋아하는 너는 그곳을 가보라고 해서 오게 되었죠. 그렇게 저희 오라오라 병은 발병되었고 결국 눌러앉아 살게까지 되었네요. 그런데 막상 살면서 필리핀 사람들을 겪어보니 관광객으로 다닐 때와는 다른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놀러온 사람의 입장과 살아야 하는 사람의 입장은 다르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살면서 느낀 관광객과 현지인의 눈에 서로 다르게 비치는 필리핀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물론 이것은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 이것을 구태여 일반화해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저 인간은 이렇게도 생각하는구나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네요. 먼저 소통의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필리핀 사람들이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어가 공용어이다 보니 당연히 기대되는 행동이고 영어로 말을 걸어오니 더욱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필리핀 사람들은 영어를 잘할까요? 필리핀의 교육과정에서 영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고등교육과정부터이고 그나마 국제학교에서나 영어를 본격적으로 가르칩니다. 일반 중고등학교에서는 영어 수업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죠. 학비가 비싼 국제학교에 다닐 수 있는 학생은 소수이고 대학에 진학하는 아이들은 적으니 제대로 된 영어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대체로 실전 영어라고 할 수 있는 생활을 통해 얻어진 영어 경험을 소통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평소에 쓰던 영어 문장이나 익숙한 상황에서의 영어는 잘 쓰지만 그것을 벗어난 영어는 못 알아듣거나 웃음으로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예를 들어 골프장에서 플레이어의 공이 다른 플레이어 쪽으로 날아가서 위험이 느껴질 때 필리핀 캐디들은 거의 100% 홀이라고 외칩니다. 홀가 정확한 표현이죠. 제가 초반에 좀 쓰다가 이제 쓰지 않은 표현 중에 it won't be necessary가 있습니다. 아무도 못 알아들으니 이젠 그냥 no need라고 합니다. 영어의 시제 표현도 잘 못합니다. 필리핀 말 자체의 시제 표현이 제한적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만큼의 교육을 받지 못해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생각해보죠. 한국인들도 영어에 익숙하지 않고 대부분의 필리핀 사람들도 영어를 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건 누구 한편의 잘못은 아닙니다. 모국어가 아닌 언어로 대화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서로의 의사가 온전하게 전달되기도 어렵고 당연히 오해가 생기며 서로 상처 입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가끔 이런 분들도 만납니다. 본인이 저 필리핀 친구에게 분명 모든 상황을 전해들었고 나도 내 입장과 의도를 분명히 다 설명했는데 이런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분들 말이죠. 제가 보기엔 이 한국분도 저 필리핀 사람도 영어 능력이 매우 떨어지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서로 의사소통을 했는지 불가사의할 뿐입니다. 스스로의 언어 능력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언어 능력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모국어를 사용해도 내 의사가 완전히 전달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것이 사람의 대화입니다. 하물며 제3의 언어를 사용하는 두 사람이 온전히 자신의 의사가 전달되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어를 소통의 수단으로 사용하지만 이것이 절대적으로 믿을 만한 소통의 수단은 아니라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내 영어 능력의 한계 때문이기도 하지만 필리핀 사람들의 영어 실력도 별반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내가 정확한 영어 문장과 단어를 구사해서 내 의사를 잘 표현했다고 상대방이 그 말을 들으며 웃고 있다고 해서 내 의도가 분명히 실현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이 친구도 못 알아들었는데 민망해서 웃고 있을 수 있답니다. 두 번째, 필리핀 사람들은 자존심이 세다고들 합니다. 정말 자존심이 센 것일까요? 먼저 자존심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가보죠. 국어사전에서 자존심을 찾아보면 남에게 굽히지 아니하고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는 마음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타인과의 관계성을 전제로 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스스로가 자신의 가치와 의미를 높이거나 지키려는 마음가짐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센 사람은 실상 남들과 굳이 다툴 이유가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긍지를 가진 사람이 남들과 구태여 자신의 가치를 가지고 갈등을 일으킬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필리핀 사람들 중 몇몇은 매우 과민하게 반응합니다. 아주 사소한 일에도 발끈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저는 그래서 이런 일부 필리핀 사람들의 태도를 열등감으로 정의합니다. 자기 삶에 대해 기본적인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일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미 상대에게 위축되어 있는데 상대방이 자극하니 터져나가는 행태를 보이는 것이죠.
이곳에 살다 보니 알게 된 다양한 필리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부자 두 분과 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한 분은 대대로 부자인 명문가의 한 사람이고 한 분은 벼락부자가 된 사람이죠. 두 분에게 한인타운 주변의 개발과 관련된 의견을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투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죠. 두 분 모두 한국 사람들 덕에 이곳이 개발되었고 자신들이 못한 것들을 이루어낸 한국 사람들의 열정과 노력에 대해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얻었고 궁극적으로 앙헬레스시의 삶 자체가 나아졌다고도 했습니다. 중국인들에 대한 입장만은 두 분이 서로 다르더군요. 한 분은 중국인 덕에 더 좋아질 것이라고 봤고 다른 한 분은 중국인들이 갑자기 돈을 뿌려대니 대단해 보이지만 한국인이 더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투자 총액이나 들인 노력을 생각해보면 중국인들이 지금 보여주는 캐시파워는 별것 아니라면서 한국인들이 더 많은 기여를 했다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럼 이곳의 모든 필리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필리핀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자기들 돈이나 벌어먹으러 들어와 있으면서 너무 거들먹거린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이곳에 기여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도 합니다. 그들의 사고의 기저에는 묘한 열등감이 보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좌절감과 그것을 이루어내는 한국인들에 대한 시기심이 느껴집니다. 정말 자존심이 센 필리핀 사람들은 오히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꼬투리를 잡고 그 부분을 통해 정신 승리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그 필리핀 사람은 어떤 유형의 사람일까요? 대체로 자존심보다는 열등감을 가진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열등감은 시한폭탄 같아서 잘못 건드리면 내가 상처를 입으니까요. 열등감을 가진 사람과의 대화를 잘 마무리 짓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내가 오라. 고마워. 나도 열심히 해볼게 입니다. 다투지 마세요. 바보와 싸우다 보면 갑자기 거울에 비춰진 또 다른 바보를 발견하게 되실 테니까요. 막상 이런저런 오해에 대해 생각하고 글을 정리하다 보니 다룰 것이 정말 많네요. 이대로 영상 하나에 다 닿으면 시사 다큐멘터리가 될 것 같아 이쯤에서 멈춰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로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다뤄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면에서 한국인들이 가진 오해에 대해 제가 생각한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생이었습니다.